축의금을 내기는커녕 너무 축의금을 황당하겠네요. 가져갔는데 어떻게 네. 된 겁니까? 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50대 여성 A씨가 결혼식장에 들이닥쳐서 축의금을 강탈해간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결혼식장에 들이닥쳤는데요. 당시 축의금을 가져가던 현장이 CCTV에 딱 잡혔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결혼식장입니다. 무섭다. 50대 여성 무서운 A씨가 어깨들하고 막 엄청 들어와요. 가족과 지인들 총 9명이 모였는데요. 비장하게 향한 곳은 3층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자, 일행 가져온 쇼핑백에 뭔가를 담기 시작하죠. 바로 신부 측에 접수된 축의금 봉투였습니다. 뭐 쇼핑백에 담고 있네요, 진짜로. 지금 누가 빨리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건? 그러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부 측 아버지가 이제 뭐 보고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나왔죠. 이제 일행들을 제지하는데 급기야 몸싸움 막 벌어지고요. 난리통입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A씨 일행은 축의금을 마저 챙겨서 유유히 떠났고요. 봉투를 담은 쇼핑백 들고 아주 천천히 나갔다고 합니다. 대박. 아, 쇼핑백을 가져와서 돈을 쓰러 갔단 말이에요? 네. 아예 축의금을 가져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동하고 막 그러네. 근데 저는 저 축의금 가져간 50대 여성이 궁금하네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사람을 동원해서 걸어오던데. 결혼식장에 이렇게 난입을 한 거예요. 그러게. 네, 바로 A씨의 정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네로라 하는 대형 제약업체 오너의 딸이었습니다. 네, 창업주의 딸이었는데요. A씨는 해당 제약사에서 고위 임원까지 지냈고요. 지금도 5%대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매년 배당금이 뭐 수억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벌 2세였던 거죠. 게다가 신부 어머니 B 씨하고는 무려 4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다고요. 축의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문서를 가져가서 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사인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아까 CCTV 잠깐 나왔었는데 네. 축의금의 일부를 이 어머니가 직접 꺼내서 주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딸의 축의금으로 이 빚을 대신 갚겠다고 사인한 엄마도 그렇고 그래. 아무리 엄마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 어머니 B 씨가 자기가 이 사인을 해준 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딸 결혼식이 엉망이 될까 봐 네. 마지못해서 사인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B 씨 측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잘못 인정한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친구 A 씨의 행위도 잘못됐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A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그리고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당시 축의금을 가져갔던 일행 7명도 혐의가 인정이 돼서 함께 송치가 됐습니다. 글쎄 이런 걸 실제 행동에 옮기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사실 좀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를 찾아가서 계란을 투척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나오면서 둘째, 셋째 때도 보자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을 찾아가서 이제 돈을 갚으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은 이제 엄연히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고요. 또 뭐 물론 폭행죄라든지 협박죄, 공갈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 채권자가 이제 화가 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렇게 뭐 깡패라든지 해결사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이쪽으로 바랍니다. 연락 달라고. 네. 근데 본인의 빚을 갚겠다고 딸 축의금을 주겠다는 사인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봉투를 건넸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수를 한 게 아니라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아무데나 이렇게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물론 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처분 문서,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가 차용증 같은데 사인을 해줬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분들 중에서는 공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거라고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협박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입증을 못하면 어떤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고 하면 뭐 통화로 협박받았다고 하면 통화 녹취가 있어야 되고요. 뭐 면전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한 녹음이나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적어도 주변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의 증언 정도는 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확보가 되면 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협박이나 폭언, 욕설 같은 것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딸이거든요. 맞아. 한 번뿐인 결혼식이었을 거고, 근데 그 의무는 없지 않을까 싶어. 엄마 빚을 내 축의금으로 갚는다? 이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법원이 이 축의금 소유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혼주의 것이고 예외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직접 전달된 거는 신랑 신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1999년도 판례입니다. 네. 그때는 지금보다 혼인 연령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 신부가 어떤 경제력이나 사회 활동을 한 그 경력이 좀 짧을 수 있었어요. 빚을 진 사람이 엄마였잖아요. 근데 혼주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몫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전달받은 부분은 신부의 몫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이나 과잉 채권 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빌린 돈은 갚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방식은 저거는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채권 추심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